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촌철살인은 비유는 막힌 사유를 뚫어주는 치유다. 그래서 비유법, 특히 은유법에 대해서 왜 은유법을 쓰면 우리가 인간의 사유가 놀랍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기존의 생각과 다른 사유 체계를 건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는 은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은유법을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메타포. 그래서 저는 메타포는 배움의 대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의 어떤 놀라운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방법이 왜 은유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유법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계없는 두 가지를 갖다 붙여놓고 그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질적인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A에 있는 속성이 B에도 있구나. 그래서 은유법을 표현할 때 보통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는 추상명사가 오고요, B 자리에는 보통명사가 옵니다. 자, 예를 들면 독서는 피클이다. 그러면 독서가 추상명사고 피클이 보통명사잖아요. 그러면 독서하고 피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지 않았는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독서하고 피클이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다가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된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국어사전에 보면 뜻이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독서라는 추상명사를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여전히 추상적으로 뜻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명사인 독서를 보통명사인 피클로 바꿔버리니까 추상적인 뜻이 갑자기 보통명사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없었던 게 찾아지면서 놀라운 독서에 대한 사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또 하나, 공부는 망치다. 제가 이런 책을 썼잖아요. 또 공부는 망치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망치가 겉으로 보기에는 닮지 않았는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공부라는 추상명사는 망치라는 보통명사의 속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라는 것이 망치처럼 망치에 뭔가 이렇게 깨부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기존 통념이나 고정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망치처럼 통념들이 통렬하게 깨부서지면서 알매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알미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왜 망치인지 이런 은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유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제가 하나 조지 레이코프와 존 스니 쓴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자, 독서 입장에서 피클을 생각해보고, 그죠? 피클의 입장에서 독서를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독서가 피클을 받아들이고 피클이 독서를 받아들이면서 상호 침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미의 새로운 공유가 일어나면서 이전에 없었던 독서나 그다음에 공부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가 보통명사로 뚝 떨어지면서 세계 최초로 새로운 정의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류의 본질이 다른 사물의 본질에 입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연결의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또 은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가 결혼이 뭐냐? 은유법으로 표현해보라고 했더니 결혼은 양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양파를 기대했을 때 사람들은 양파가 갖고 있는 어떤 보통명사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양파는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내가 어떤 남자하고 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면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을 하고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다는 그런 결혼은 양파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왜 양파냐고 그랬더니 까도 양파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결혼의 의미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혼을
양파라고 하는 메타포를 보통 명사를 썼지만 양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전자, 긍정적인 거, 까두까두 새로운 게 나오는 거, 후자, 부정적인 거, 까두까두 눈물이 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보통 명사를 써도 결혼이라는 추상 명사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특강 강사로 거듭나는 방법은 결혼에 대한 메타포, 은유법 20가지 정도 개발해서 1시간짜리 특강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은 무덤이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결혼 생활을 잘못한 거잖아요. 결혼은 로또다. 맞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은유법 20가지만 개발하시면 여러분은 갑자기 결혼에 대한 특강 전문가로 우리나라에 새롭게 발돋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유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은유법의 사례 중에 하나가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롤프 도벨린가 그 친구가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숙고는 손전등이지만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고라는 추상명사를 손전등에,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추상명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조등.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를 생각해봐야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나가서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실천해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의 10배에 가까운 아이디어, 즉 저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전조등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유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춰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꼭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기어리라고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약간 좀 길어요. 진짜 두꺼비가 나오는 상상 속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은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여러분, 아까 결혼해서 예를 봤듯이 결혼 생활을 바꾸려면 결혼에 대한 메타포, 은유법을 부정적으로 쓰면 결혼 생활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 결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결혼 뒤에 있는 보통 명사를 가급적 긍정적인 의미를 쓰면은 그 메타포 은유법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법을 쓰면 관계가 없던 두 가지 사이에 관계가 새롭게 발견되잖아요. 공부나 망치, 독서나 피클, 또 결혼과 양파, 관계가 없던 게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침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종결합이 되면서 놀랍게 우리의 의미가 새롭게 향상이 되면서 우리의 사유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은유법을 쓰면 기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특정 단어에 대한 생각이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체험적으로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어떤 통찰에 비추어서 새로운 세계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의 눈이 바로 은유법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유법이 진부하고 틀에 박히면 우리의 사유도 진부하고 틀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를 통념과 고정관념이 그 진부한 관성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유법을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유영만의 촌철살인 은유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으면 유영만의 유튜브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